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태백산맥 자락, 봉화산 기슭 외딴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동네에 소문난 김연화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망인이라 칭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세고 따뜻한 심성을 존경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습니다. 돌쇠는 심성은 착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는 속도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여나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을까, 험한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어 죽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여기고 큰 마음 먹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 며느리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이 인물은 훤칠하고 순박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해서 못 살 거라고.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정갈하게 끓여 돌쇠와 마주 앉아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숟가락을 툭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보며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장가를 보내야겠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같은 건 안 갈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장가를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게냐. 사내 대장부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애비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색시들은 죄다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떡국이나 한 그릇 더 주세요. 배고파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느닷없이 마당에 떡하니 앉아 웬 국달한 참나무 둥치를 낑낑거리며 가져다 놓고 묵묵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 둥치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깎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으로 쓰기에는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몽둥이다. 이놈아. 장가를 안 간다고 발뺌을 하니 몽둥이 찜질이라도 실컷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게 아니냐. 자, 어서 이 몽둥이 맛 좀 호되게 봐라. 어서 장가 가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장가 갈 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또 어느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돌쇠를 잡으려 쫓아가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삐끗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이제 살았. 거기 누구시오? 남의 집 담장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놀랐잖아요. 어찌 그리 숨을 씩씩 몰아쉬고 계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혹시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혼쭐이 나게 쫓기다가 정신없이 담을 넘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천천히 고르도록 해요. 세상에, 장가 때문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겨다니다니 정말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혼인은 좋은 거예요.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도대체 혼인이 뭐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시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매번 도망만 가는데. 혼인이라는 건 말이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쁜 일이 생겼을 땐 함께 웃고 기뻐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외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쁜 자녀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로 혼인만 하면 그렇게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에. 물론이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굳게 먹고 제대로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요. 저도 꼭 혼인해서 마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제발 저에게 장가가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정말이시죠? 마님께서 장가가는 방법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야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꼭 장가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그럼 우선 전할례라는 첫 번째 관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 하는 예식인데요. 전할례라는 것은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정중히 전달하며 혼인에 대한 간절한 승낙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굳이 살아있는 기러기를 쓰지 않고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나무 기러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 한번 가려면 징그러운 기러기를 억지로 잡아와야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새라면 질색인데. 새똥도 끔찍하고 깃털만 봐도 소름이 쫙 돋는데. 걱정 말아요. 이 기러기는 진짜 살아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만든 가짜 기러기이니 안심해도 돼요. 자, 어서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자, 다음은 교배례 순서예요.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짐하며 정중히 절을 주고받는 의식이지요. 그리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다소 낯선 의식이 남아있는데 예필상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깨끗한 침상을 정성껏 정리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의식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첫날 밤을 위한 설레는 준비라고나 할까요? 자, 여기 준비된 이부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제가 굳이 신부 이부자리를 손수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쯧쯧. 그건 다 첫날 밤을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정말 순진하게 그걸 몰라서 지금 짐짓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혼인을 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도대체 첫날 밤에 뭘 어떻게 치르는데요? 혹시 밤에 야참이라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이지 답답하네. 답답해. 이 꽉 막힌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밤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사랑이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떡처럼 칼로 먹기 좋게 잘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기라도 한다는 거에.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속이 다 터지겠네. 좋다, 좋아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도록 아주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도록 하지요.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자, 우선 이 이부자리 밑에 편안하게 누워서 저기 놓인 대게를 내 신부라고 상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소중하게 보듬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시오. 온기를 느끼듯이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리고
가만히 온몸의 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살포시 껴안고 있으니 참 묘하고 야릇한 기분이 드네요. 베개가 생각보다 꽤 말랑말랑하고 품에 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차갑고 딱딱한 베개 말고 바로 내 자신을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한번 상상해보고. 아까부터 하루 종일 못된 아버지한테 몽둥이 찜질이나 실컷 당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온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구먼. 흐흐, 잘 됐구먼. 아주 잘 됐어. 분명히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고분고분 다 했잖아요. 베개를 신부라고 굳게 믿고 껴안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마님 심기를 건드린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홀레복을 함부로 훌렁벗어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휴. 에잇, 정말이지 이 답답하고 눈치 없는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화병이 나서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으니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요. 장가가는 진짜 비법을 제대로 쏙 시원하게 알려주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요. 마님. 지금 갑자기 왜 제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장가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아까 간절하게 애원했었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 이제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얌전히 따라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친절하게 알려준 방법대로 내 뻣뻣한 속옷을 남김없이 모조리 벗어 깨끗하게 내던져 버리거라. 어서 빨리. 네. 자, 망설이지 말고 어서 빨리 내 야들야들한 몸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오거라. 마님 위로요? 제가 어떻게 마님 위로 올라가요? 제가 덩치가 워낙 커서 무거운데 함부로 올라갔다가는 혹시라도 마님이 깔려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박 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태백산맥 자락, 봉화산 기슭 외딴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동네에 소문난 김연화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망인이라 칭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세고 따뜻한 심성을 존경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습니다. 돌쇠는 심성은 착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는 속도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여나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을까, 험한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어 죽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여기고
큰 마음 먹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 며느리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이 인물은 훤칠하고 순박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해서 못 살 거라고.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정갈하게 끓여 돌쇠와 마주 앉아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숟가락을 툭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보며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장가를 보내야겠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같은 건 안 갈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장가를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게냐. 사내 대장부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애비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색시들은 죄다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떡국이나 한 그릇 더 주세요. 배고파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느닷없이 마당에 떡하니 앉아 웬 국달한 참나무 둥치를 낑낑거리며 가져다 놓고 묵묵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 둥치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깎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으로 쓰기에는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몽둥이다. 이놈아. 장가를 안 간다고 발뺌을 하니 몽둥이 찜질이라도 실컷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게 아니냐. 자, 어서 이 몽둥이 맛 좀 호되게 봐라. 어서 장가 가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장가 갈 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또 어느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돌쇠를 잡으려 쫓아가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삐끗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이제 살았. 거기 누구시오? 남의 집 담장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놀랐잖아요. 어찌 그리 숨을 씩씩 몰아쉬고 계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혹시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혼쭐이 나게 쫓기다가 정신없이 담을 넘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천천히 고르도록 해요. 세상에, 장가 때문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겨다니다니 정말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혼인은 좋은 거예요.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도대체 혼인이 뭐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시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매번 도망만 가는데. 혼인이라는 건 말이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쁜 일이 생겼을 땐 함께 웃고 기뻐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외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쁜 자녀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로 혼인만 하면 그렇게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굳게 먹고 제대로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요. 저도 꼭 혼인해서 마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제발 저에게 장가가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정말이시죠?
마님께서 장가가는 방법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야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꼭 장가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그럼 우선 전할례라는 첫 번째 관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 하는 예식인데요. 전할례라는 것은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정중히 전달하며 혼인에 대한 간절한 승낙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굳이 살아있는 기러기를 쓰지 않고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나무 기러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 한번 가려면 징그러운 기러기를 억지로 잡아와야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새라면 질색인데 새똥도 끔찍하고 깃털만 봐도 소름이 쫙 돋는데 걱정 말아요. 이 기러기는 진짜 살아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만든 가짜 기러기이니 안심해도 돼요. 자, 어서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자, 다음은 교배례 순서예요.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짐하며 정중히 절을 주고받는 의식이지요. 그리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다소 낯선 의식이 남아있는데 예필상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깨끗한 침상을 정성껏 정리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의식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첫날 밤을 위한 설레는 준비라고나 할까요? 자, 여기 준비된 이부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제가 굳이 신부 이부자리를 손수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쯧쯧. 그건 다 첫날 밤을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정말 순진하게 그걸 몰라서 지금 짐짓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혼인을 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도대체 첫날 밤에 뭘 어떻게 치르는데요? 혹시 밤에 야참이라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이지 답답하네. 답답해. 이 꽉 막힌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밤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사랑이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떡처럼 칼로 먹기 좋게 잘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속이 다 터지겠네. 좋다, 좋아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도록 아주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지요.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자, 우선 이 이부자리 밑에 편안하게 누워서 저기 놓인 베개를 내 신부라고 상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소중하게 보듬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시오. 온기를 느끼듯이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리고 가만히 온몸의 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살포시 껴안고 있으니 참 묘하고 야릇한 기분이 드네요. 베개가 생각보다 꽤 말랑말랑하고 품에 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차갑고 딱딱한 베개 말고 바로 내 자신을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한번 상상해보고 아까부터 하루 종일 못된 아버지한테 몽둥이 찜질이나 실컷 당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온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구먼. 잘 됐구먼. 아주 잘 됐어. 분명히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고분고분 다 했잖아요. 베개를 신부라고 굳게 믿고 껴안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마님 심기를 건드린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혼례복을 함부로 훌렁벗어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휴. 에잇, 정말이지 이 답답하고 눈치 없는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화병이 나서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으니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요. 장가가는 진짜 비법을 제대로 쏙 시원하게 알려주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요. 마님. 지금 갑자기 왜 제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시는 거예요? 아,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장가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아까 간절하게 애원했었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 이제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얌전히 따라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친절하게 알려준 방법대로 내 뻣뻣한 속옷을 남김없이 모조리 벗어 깨끗하게 내던져 버리거라. 어서 빨리. 네. 자, 망설이지 말고 어서 빨리 내 야들야들한 몸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오거라. 마님 위로요? 제가 어떻게 마님 위로 올라가요? 제가 덩치가 워낙 커서 무거운데 함부로 올라갔다가는 혹시라도 마님이 깔려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박 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태백산맥 자락, 봉화산 기슭 외딴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동네에 소문난 김연화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망인이라 칭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세고 따뜻한 심성을 존경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습니다. 돌쇠는 심성은 착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는 속도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여나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을까, 험한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어 죽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여기고 큰 마음 먹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 며느리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이 인물은 훤칠하고 순박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해서 못 살 거라고.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정갈하게 끓여 돌쇠와 마주 앉아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숟가락을 툭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보며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장가를 보내야겠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같은 건 안 갈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장가를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게냐. 사내 대장부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애비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색시들은 죄다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떡국이나 한 그릇 더 주세요. 배고파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느닷없이 마당에 떡하니 앉아 웬 국달한 참나무 둥치를 낑낑거리며 가져다 놓고 묵묵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 둥치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깎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으로 쓰기에는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몽둥이다. 이놈아. 장가를 안 간다고 발뺌을 하니 몽둥이 찜질이라도 실컷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게 아니냐. 자, 어서 이 몽둥이 맛 좀 호되게 봐라. 어서 장가 가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장가 갈 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또 어느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돌쇠를 잡으려 쫓아가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삐끗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이제 살았. 거기 누구시오? 남의 집 담장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놀랐잖아요. 어찌 그리 숨을 씩씩 몰아쉬고 계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혹시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혼쭐이 나게 쫓기다가 정신없이 담을 넘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천천히 고르도록 해요. 세상에, 장가 때문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겨다니다니 정말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혼인은 좋은 거예요.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도대체 혼인이 뭐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시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매번 도망만 가는데. 혼인이라는 건 말이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쁜 일이 생겼을 땐 함께 웃고 기뻐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외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쁜 자녀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로 혼인만 하면 그렇게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에. 물론이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굳게 먹고 제대로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요. 저도 꼭 혼인해서 마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제발 저에게 장가가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정말이시죠? 마님께서 장가가는 방법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야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쓰고 꼭 장가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그럼 우선 전할래라는 첫 번째 관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 하는 예식인데요. 전할래라는 것은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정중히 전달하며 혼인에 대한 간절한 승낙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굳이 살아있는 기러기를 쓰지 않고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나무 기러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 한번 가려면 징그러운 기러기를 억지로 잡아와야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새라면 질색인데 새똥도 끔찍하고 깃털만 봐도 소름이 쫙 돋는데. 걱정 말아요. 이 기러기는 진짜 살아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만든 가짜 기러기이니 안심해도 돼요.
자, 어서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자, 다음은 교배례 순서예요.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짐하며 정중히 절을 주고받는 의식이지요. 그리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다소 낯선 의식이 남아있는데, 예필상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깨끗한 침상을 정성껏 정리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의식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첫날 밤을 위한 설레는 준비라고나 할까요? 자, 여기 준비된 이부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제가 굳이 신부 이부자리를 손수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쯧쯧. 그건 다 첫날 밤을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정말 순진하게 그걸 몰라서 지금 짐짓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혼인을 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도대체 첫날 밤에 뭘 어떻게 치르는데요? 혹시 밤에 야참이라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이지 답답하네. 답답해. 이 꽉 막힌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밤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사랑이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떡처럼 칼로 먹기 좋게 잘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속이 다 터지겠네. 좋다, 좋아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도록 아주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도록 하지요.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자, 우선 이 이부자리 밑에 편안하게 누워서 저기 놓인 베개를 내 신부라고 상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소중하게 보듬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시오. 온기를 느끼듯이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리고 가만히 온몸의 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살포시 껴안고 있으니 참 묘하고 야릇한 기분이 드네요. 베개가 생각보다 꽤 말랑말랑하고 품에 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차갑고 딱딱한 베개 말고 바로 내 자신을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한번 상상해보고. 아까부터 하루 종일 못된 아버지한테 몽둥이 찜질이나 실컷 당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온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구먼. 잘 됐구먼. 아주 잘 됐어. 분명히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고분고분 다 했잖아요. 베개를 신부라고 굳게 믿고 껴안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마님 심기를 건드린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혼례복을 함부로 훌렁벗어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휴. 에잇, 정말이지 이 답답하고 눈치 없는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화병이 나서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으니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요. 장가가는 진짜 비법을 제대로 쏙 시원하게 알려주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요. 마님. 지금 갑자기 왜 제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장가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아까 간절하게 애원했었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 이제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얌전히 따라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친절하게 알려준 방법대로 내 뻣뻣한 속옷을 남김없이 모조리 벗어 깨끗하게 내던져 버리거라. 어서 빨리. 네. 자, 망설이지 말고 어서 빨리 내 야들야들한 몸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오거라. 마님 위로요?
제가 어떻게 마님 위로 올라가요? 제가 덩치가 워낙 커서 무거운데 함부로 올라갔다가는 혹시라도 마님이 깔려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아,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박 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아,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이 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의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 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태백산맥 자락, 봉화산 기슭 외딴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동네에 소문난 김연화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망인이라 칭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세고 따뜻한 심성을 존경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습니다. 돌쇠는 심성은 착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는 속도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여나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을까, 험한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어 죽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여기고 큰 마음 먹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 며느리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이 인물은 훤칠하고 순박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해서 못 살 거라고.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정갈하게 끓여 돌쇠와 마주 앉아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숟가락을 툭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보며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장가를 보내야겠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같은 건 안 갈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장가를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게냐. 사내 대장부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애비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색시들은 죄다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떡국이나 한 그릇 더 주세요. 배고파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느닷없이 마당에 떡하니 앉아 웬 국달한 참나무 둥치를 낑낑거리며 가져다 놓고 묵묵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 둥치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깎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으로 쓰기에는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몽둥이다. 이놈아. 장가를 안 간다고 발뺌을 하니 몽둥이 찜질이라도 실컷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게 아니냐. 자, 어서 이 몽둥이 맛 좀 호되게 봐라. 어서 장가 가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장가갈 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또 어느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돌쇠를 잡으려 쫓아가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삐끗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이제 살았. 거기 누구시오? 남의 집 담장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놀랐잖아요. 어찌 그리 숨을 씩씩 몰아쉬고 계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혹시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혼쭐이 나게 쫓기다가 정신없이 담을 넘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천천히 고르도록 해요. 세상에, 장가 때문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겨다니다니 정말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혼인은 좋은 거예요.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도대체 혼인이 뭐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시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매번 도망만 가는데. 혼인이라는 건 말이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쁜 일이 생겼을 땐 함께 웃고 기뻐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외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쁜 자녀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로 혼인만 하면 그렇게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에. 물론이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굳게 먹고 제대로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요. 저도 꼭 혼인해서 마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제발 저에게 장가가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정말이시죠? 마님께서 장가가는 방법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야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쓰고 꼭 장가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그럼 우선 전할례라는 첫 번째 관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 하는 예식인데요. 전할례라는 것은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정중히 전달하며 혼인에 대한 간절한 승낙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굳이 살아있는 기러기를 쓰지 않고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나무 기러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 한번 가려면 징그러운 기러기를 억지로 잡아와야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새라면 질색인데. 새똥도 끔찍하고 깃털만 봐도 소름이 쫙 돋는데. 걱정 말아요. 이 기러기는 진짜 살아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만든 가짜 기러기이니 안심해도 돼요. 자, 어서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자, 다음은 교배례 순서예요.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짐하며 정중히 절을 주고받는 의식이지요. 그리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다소 낯선 의식이 남아있는데 예필상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깨끗한 침상을 정성껏 정리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의식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첫날 밤을 위한 설레는 준비라고나 할까요? 자, 여기 준비된 이부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제가 굳이 신부 이부자리를 손수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쯧쯧. 그건 다 첫날 밤을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정말 순진하게 그걸 몰라서 지금 짐짓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혼인을 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도대체 첫날 밤에 뭘 어떻게 치르는데요? 혹시 밤에 야참이라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이지 답답하네. 답답해. 이 꽉 막힌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밤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사랑이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떡처럼 칼로 먹기 좋게 잘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속이 다 터지겠네. 좋다, 좋아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도록 아주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지요.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자, 우선 이 이부자리 밑에 편안하게 누워서 저기 놓인 베개를 내 신부라고 상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소중하게 보듬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시오. 온기를 느끼듯이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리고 가만히 온몸의 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살포시 껴안고 있으니 참 묘하고 야릇한 기분이 드네요. 베개가 생각보다 꽤 말랑말랑하고 품에 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차갑고 딱딱한 베개 말고 바로 내 자신을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한번 상상해보고. 아까부터 하루 종일 못된 아버지한테 몽둥이 찜질이나 실컷 당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온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구먼. 흐흐, 잘 됐구먼. 아주 잘 됐어. 분명히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고분고분 다 했잖아요. 베개를 신부라고 굳게 믿고 껴안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마님 심기를 건드린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홀레복을 함부로 훌렁벗어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휴. 에잇, 정말이지 이 답답하고 눈치 없는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화병이 나서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으니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요. 장가가는 진짜 비법을 제대로 쏙 시원하게 알려주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요. 마님. 지금 갑자기 왜 제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장가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아까 간절하게 애원했었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 이제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얌전히 따라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친절하게 알려준 방법대로 내 뻣뻣한 속옷을 남김없이 모조리 벗어 깨끗하게 내던져 버리거라. 어서 빨리. 네. 자, 망설이지 말고 어서 빨리 내 야들야들한 몸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오거라. 마님 위로요? 제가 어떻게 마님 위로 올라가요? 제가 덩치가 워낙 커서 무거운데 함부로 올라갔다가는 혹시라도 마님이 깔려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박 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여?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소금 장수 박씨여.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아,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태백산맥 자락, 봉화산 기슭 외딴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동네에 소문난 김연화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망인이라 칭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세고 따뜻한 심성을 존경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습니다. 돌쇠는 심성은 착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는 속도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여나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을까, 험한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어 죽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여기고 큰 마음 먹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 며느리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이 인물은 훤칠하고 순박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해서 못 살 거라고.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정갈하게 끓여 돌쇠와 마주 앉아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숟가락을 툭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보며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장가를 보내야겠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같은 건 안 갈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장가를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게냐. 사내 대장부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애비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색시들은 죄다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떡국이나 한 그릇 더 주세요. 배고파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느닷없이 마당에 떡하니 앉아 웬 국달한 참나무 둥치를 낑낑거리며 가져다 놓고 묵묵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 둥치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깎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으로 쓰기에는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몽둥이다. 이놈아. 장가를 안 간다고 발뺌을 하니 몽둥이 찜질이라도 실컷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게 아니냐. 자, 어서 이 몽둥이 맛 좀 호되게 봐라. 어서 장가 가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장가 갈 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또 어느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돌쇠를 잡으려 쫓아가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삐끗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이제 살았. 거기 누구시오? 남의 집담장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놀랐잖아요. 어찌 그리 숨을 씩씩 몰아쉬고 계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혹시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혼쭐이 나게 쫓기다가 정신없이 담을 넘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천천히 고르도록 해요. 세상에, 장가 때문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겨다니다니 정말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혼인은 좋은 거예요.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도대체 혼인이 뭐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시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매번 도망만 가는데. 혼인이라는 건 말이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쁜 일이 생겼을 땐 함께 웃고 기뻐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외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쁜 자녀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로 혼인만 하면 그렇게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에. 물론이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굳게 먹고 제대로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요. 저도 꼭 혼인해서 마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제발 저에게 장가가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정말이시죠? 마님께서 장가가는 방법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야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꼭 장가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그럼 우선 전할례라는 첫 번째 관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 하는 예식인데요. 전할례라는 것은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정중히 전달하며 혼인에 대한 간절한 승낙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굳이 살아있는 기러기를 쓰지 않고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나무 기러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 한번 가려면 징그러운 기러기를 억지로 잡아와야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새라면 질색인데. 새똥도 끔찍하고 깃털만 봐도 소름이 쫙 돋는데. 걱정 말아요. 이 기러기는 진짜 살아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만든 가짜 기러기이니 안심해도 돼요. 자, 어서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자, 다음은 교배례 순서예요.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짐하며 정중히 절을 주고받는 의식이지요. 그리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다소 낯선 의식이 남아있는데 예필상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깨끗한 침상을 정성껏 정리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의식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첫날 밤을 위한 설레는 준비라고나 할까요? 자, 여기 준비된 이부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제가 굳이 신부 이부자리를 손수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쯧쯧. 그건 다 첫날 밤을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정말 순진하게 그걸 몰라서 지금 짐짓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혼인을 하면 첫날 밤에 첫날 밤. 도대체 첫날 밤에 뭘 어떻게 치르는데요? 혹시 밤에 야참이라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이지 답답하네. 답답해. 이 꽉 막힌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